2022년 11월 5일 차트 분석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단 나스닥을 먼저 볼 건데, 나스닥이 지금 상태가 지금 그렇게 썩 좋지는 않습니다. 일단 달봉부터 볼게요. 달봉은 아직 완성이 되지는 않았지만 현재 이 구간을 다시 한번 이탈을 한 상태입니다. 이 구간을 일단 회복하는 모습을 다음 주에 좀 보여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구간이 회복되지 않고 이번 달 종가가 이 밑에 위치해 있게 된다면, 이게 지금 역헤드앤 숄더 형태의 패턴이 완성되기 때문에 그 다음 지지자리인 이 구간까지 하락할 위치가 달봉상으로 보입니다. 다행히 현재 지금 이 위치에 달봉상에서 60선이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이 구간을 강하게 돌파하기보다는 이 60선이 올라오면서 캔들을 위로 한번 당겨줄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주봉을 살펴보면 현재 이 구간에 달봉상 62평선이 있지만 지금 주봉의 캔들은 역배열로 이렇게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진입을 하면서 현재 이 구간을 이탈한 상태로 증시가 마무리됐는데, 다행히 이 구간은 지켜주고 마무리가 된 모습입니다. 마무리가 된 모습이지만 만약에 추가적인 하락을 보이게 된다면 요런 라인까지 또 하락을 염두에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주봉상으로 봤을 때는 그런 모습이 보이고, 현재 지난주까지만 해도 좀 이게 급등이 나올 수 있는 캔들이었는데 이 상승이 이 이전 고점의 꼬리 부분을 넘기지 못하고 나서 다시 한번 무너졌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나스닥이 주봉상 이런 식으로 넘어가야 하기 때문에 좀 시간이 필요합니다. 지금 이런 형태의 모습이 한 번 더 나올 수 있습니다. 지금 나스닥이 지금까지 계속 하락할 때의 모습을 보면 이런 식으로 역배열로 이 구간의 바닥을 만들지 않고 이렇게 이 구간에서는 잘 다지고 나서 이렇게 올라왔지만, 이런 구간들을 보면 이런 식으로 역배열을 만들고 나서 급등했을 때는 이 저점을 이탈하는 움직임이 나와주었기 때문에 좀 개인적으로는 지금 현재 나스닥 캔들의 모습을 차트 분석상으로는 되게 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주봉상의 모습은 아직까지는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는다. 일봉상의 모습도 마찬가지예요. 일봉상의 모습도 현재 이 꼬리 구간을 장대 음봉으로 이렇게 꾹 때리면서 이 구간에서 지지를 받았어야 되는데, 이 구간을 지금 다시 한번 음봉이 떨어지면서 몸통 캔들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장에서 이 구간을 지금 돌파를 하는 이런 모습이 나왔다면, 이런 캔들이 좀 떠줬다면 그나마 좀 추가적으로 이런 구간까지의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었지만, 현재까지로서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확률적으로 그냥 올해 시장만 놓고 봤을 때는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확률이 더 크다라고 보여지는 차트입니다. 다만 이게 이렇게 급락으로 이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이 구간을 한 번에 돌파를 하기보다는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더라도 이렇게 되돌리는 이런 차트의 형태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보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되돌리다가 이 구간에서 실패를 하고 떨어지면 이거는 크게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일단 그런 형태의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좀 조심을 해야 될 것 같고, 시간봉으로 살펴봤을 때도 시간봉상에서는 그나마 좀 바닥을 만들려는 모습이 좀 보이고 있거든요. 시간봉 안에서 이 위에서 종가가 마무리됐었다면 훨씬 좋았겠지만, 현재로서는 방향을 예측하기가 좀 힘듭니다. 일단 개인적으로는 단기적으로 이 구간이 돌파가 되면 단기적으로 이런 매물대를 확인하러 반등을 할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지금 62평선 지금 이렇게 W자 패턴을 만들면서 이 62평선 자리에 걸쳐 있는데 월요일 시장이 좀 중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 구간을 이렇게 딛고 이렇게 N자로 뻗어 올라간다면 이런 구간에 있는 매물대가 단단한지, 아니면 이 꼬리 자리의 매물대가 저항이 강한지 확인을 하러 올라갈 움직임이 매우 큰 차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 지난주 목요일과 금요일 시장에서 다행이었던 점은, 이게 차트가 여기서 이렇게 급락을 이렇게 했죠. 급락을 하다가 여기서 이렇게 다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지속적으로 하락할 수 있는 차트의 형태였는데, 이 구간에서 갑자기 러시아발 휴전 찌라시가 뉴스가 떴습니다. 정확하게 이 위치에서 떴죠. 그러면서 이렇게 장대 양봉을 세우면서 목요일 시장이 혼조세로 끝났지만 다시 저점을 뚫고 시가가 시작을 했고, 그리고 다시 장 시작 후에 그 지표가 발표되면서 하락하던 주가가 하락하고 반등을 했죠. 반등을 하고 다시 이 무빙은 지금 지표 발표로 인한 무빙이거든요. 지표 발표로 인한 무빙이 있고 나서 이 부분이었나? 잠깐만, 시간대가 여기가 맞는 것 같아요. 여기가 이제 지표 발표로 인한 무빙이 있고, 그러고 나서 장 시작과 동시에 이렇게 하락하던 주가를 연은 총재들이 나오면서 연설을 하는데 굉장히 비둘기파적인 발언을 하면서 증시를 다시 끌어당겼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차트 형태에서 이 구간의 매물대가 굉장히 단단하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한번 맞고 떨어져야 될 그런 차트였거든요. 확률상 이런 하락하던 이런 구간에 이런 식으로 M자형 차트가, 이런 식으로 여기서도 M자형 차트가 그려졌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떨어지게 되면 이런 것들이 아주 강력한 저항 자리가 됩니다. 상승을 하려면 이런 구간들의 돌파가 반드시 필요한데, 여기서도 보면 이렇게 급락으로 떨어지던 차트가 이렇게 올라오면서 여기에 저항을 맞고 여기서 음봉 캔들이 떴지만 이 구간을 돌파를 이렇게 했죠. 돌파를 하고 나서 이렇게 하락을 하면서 이 구간의 지지를, 이 구간과 이 구간의 지지를 확인을 하고 이렇게 상승으로 이렇게 돌리게 됩니다. 상승으로 이렇게 차트가 돌아가게 되는데, 이때도 마찬가지로 상승하던 주가가 이 구간을 지금 돌파를 시도를 했지만 현재 아직까지는 꼬리가 나온 모습도 아니거든요. 지금 이 차트가 이 62평선에 걸쳐가지고 저항을 받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게 저항을 받았기 때문에 이게 좀 지켜봐야겠지만,
얘가 이렇게 떨어져서 뭐 이런 구간들의 지지가 되지 않는다면 이게 전저점 테스트를 한번 다시 하러 갈 것 같아요. 이 구간. 매수를 보시는 분들은 이 구간이 돌파가 나오는지, 이 구간에 대한 돌파가 나오는지, 그리고 떨어질 때 이 구간에서 지지가 되는지, 그러니까 이게 뭐 이런 식으로 떨어지더라도 여기서 이렇게 반등을 하는 이런 움직임이 나올 거예요. 나올 건데 이 구간에 지지가 되고 작은 W자 패턴을 분봉에서라도 보이게 된다면 손절가가 짧은 구간이니까 이런 구간에서는 한번 진입을 해볼 만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런 구간에 왔을 때 이전에 이렇게 그 현재 구간에서도 지금 보면 이 구간이죠. 그리고 작게는 이 구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 구간에 진입을 했을 때 강한 매수세가 들어왔고 그 다음에 다시 이 구간에 진입을 했을 때 다시 한번 또 강한 매수세가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이 구간에 진입을 하게 된다면 강력한 매수 구간이다 라고 인식을 할 수 있습니다. 인식을 할 수 있지만 이 부분을 이번에 이탈을 하게 된다면 좀 꽤나 큰 하락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손절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이렇게 하락하던 나스닥을 이때 여기서 매수를 해서 여기서 좀 추가 매수를 할까 고민을 하다가 일단 좀 지켜보려고 지수 발표도 있고 좀 지켜보려고 했는데 이게 그 파월의 발언과 함께 이렇게 급등해서 올라오는 모습을 보고 여기까지는 부딪히겠지 하고 이 구간에다가 입절을 대놓고 떨어지면은 좀 다시 받아보려고 이런데 이 위치에다가 아마 제가 매수를 걸어놨을 거예요. 이 위치 이 위치에다가 매수를 걸어놨었는데 이게 체결이 안 되고 지금 떨어져서 지금 제 평단가가 한 이 정도 위치에 와 있습니다. 이 정도 위치에 돼 있는데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렇게 비빌 때 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추가로 매수를 할지. 하지만 차트가 완성이 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일봉과 월봉 캔들이 그렇게 썩 좋은 모습은 아니어서 좀 지켜보다가 좀 올라와주면 손절을 할지 아니면은 본청 자리에 온다면 뒤도 안 돌아보고 본청을 하던가 아니면은 뭐 한 10%나 20% 정도 그냥 주고 이런 자리 한 100% 정도 그냥 주고 이런 자리에서 그냥 손절을 할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단가가 너무 안 좋아서 맞을지 모르겠어요. 지금 이런 자리에 한번 오면은 이 자리에서는 한번 손절을 걸고 마지막으로 매수를 한번 받아볼 생각인데 그때 이때 왜 제가 확인을 안 하고 그냥 여기다가 그냥 주문을 걸어놓고 잔 게 제 실수죠. 그래서 지금 이번에 손절을 하게 되면 손절이 꽤 크게 나갈 것 같아서 지금 하락하는 동안 저 이 부분에서부터 매도를 잡아서 여기서 전부 매도분을 여기서 이 부분에서 매도를 전부 청산하고 내려오면서 이 부분에서 전부 청산을 하고 다시 여기서 매도를 잡아가지고 여기서 다시 청산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깨질 때부터는 매수를 계속 받아가지고 여기서 받고 그래서
좀 수익이 좀 쌓여 있던 상태였는데 이번에 좀 이런 구간들에서 이 바닥이 잘 만들어졌고 급등이 나올 수 있는 위치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레버리지를 좀 써가지고 잡아놓은 상태라 고통스러운 한 주를 보냈습니다. 이때 확인을 하고 그냥 욕심 부리지 말고 입절을 하고 나서 좀 지켜봐야 됐었는데 제가 최근에 나스닥 거래를 하면서 지지를 않았기 때문에 너무 안일하게 대응을 해버려서 사고가 나버렸습니다. 사고가 나버렸고 아마 지금 보면은 이 꼬리가 다 잡아먹혔고 그래서 이 부분의 돌파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봤었는데 그냥 이런 부분에서 이 꼬리 부분은 뚫고 올라와줬어요. 뚫고 올라와줬지만 이 부분에 저항이 매우 강력했기 때문에 이 꼬리와 이 단기 저항대가 매우 강력했기 때문에 이 구간을 쉽게 돌파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금요일 시간봉 상태는 나쁘지가 않거든요. 나쁘지가 않아요. 지금 이 몸통 구간은 한 번 더 이렇게 계속 몸통을 세워가면서 올려가면서 이 꼬리를 지우더라도 이 몸통 캔들이 이렇게 파동의 고점을 이렇게 높여줘서 그나마 좀 안심을 하고 이 부분의 돌파를 좀 바래봐야 될 것 같아요. 60선도 이렇게 끌어 당겨지면 얘가 여기서 이렇게 비비다가 한번 위로 쏴줄 수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거기다가 지금 나스닥 이게 선물 차트가 아니거든요. 선물 차트가 아닌데 지금 여기에 지금 보면 여기에 이렇게 갭이 있어요. 갭이 있기 때문에 이 갭을 메꾸려고 나스닥이 회귀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였고 그리고 그냥 종합지수로 봤을 때도 이런 구간에 있던 갭을 이번에 하락으로 전부 메꿨습니다. 이게 갭자리를 메꾸러 내려온 걸 수도 있다 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여기 부분도 보면은 지금 이렇게 갭을 메꾸고 하락 갭을 메꾸고 하락 그리고 이런 부분에서도 올라와서 갭을 메꾸고 하락을 했죠. 이 캔들에서 완전하게 메꾸지 못했지만 그래서 이 갭을 메꾸러 다시 증시가 올라왔었고 이 갭자리는 메꿔지려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이 갭을 메꿨고 이 상단에 좀 갭이 있었다면 상단에 갭자리가 있었다면 조금 더 상승 기대해 볼 수 있겠지만 아직 상단의 갭이 현재까지는 보이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래도 이 갭을 메꾸고 나서 다시 상승 전환하길 좀 개인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종합지수 상태로는 매수를 받을 자리는 아니지만 이게 이 구간과 이 구간을 돌파를 해준다면 단기적으로 이런 자리까지 상승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나마 종합 주가지수 차트로는 선물 차트보단 나은 것 같아요. 날봉에서 긴 꼬리를 만들어줬고 이게 이렇게 떨어질 수도 있는 차트여가지고 좀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 가지 긍정적인 부분은 이렇게 역배열로 이렇게 떨어졌다는 점, 이 부분에서 이렇게 역배열로 떨어졌다는 점. 그러면 떨어지더라도 되돌아와서 이 머리 부분을 확인하러 온다. 근데 이 가격 차이가 여기가 좀 심각하게 많이 나기 때문에 얘가 떨어지는 거를 만약에 여기에 장대음봉에 꽂힌다면 떨어지는 거를
굳이 떨어지는 칼날을 받는 게 아니라 손절을 하고 좀 더 떨어질 때까지 좀 기다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런 자리에서 한번 더 롱 포지션을 잡아서 마지막으로 물을 타보고 장대 음봉이 꽂힌다면 손절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홀차트인데 일단 나스닥의 흐름은 그렇고 일봉에서 좀 이렇게 비볐다가 가야 이렇게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이 62편선이 이렇게 내려오는 걸 이렇게 돌파를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쉽지만은 않을 것 같아요. 그래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긍정적인 부분은 주가가 이 위치에 오니까 연준에서도 약간 비둘기적인 발언을 하고 그리고 러시아발 찌라시까지 나오면서 이 뭔가 미국 정부에서 이 구간을 좀 지키려고 하는 듯한 제 개인적으로는 제가 롱 포지션을 들고 있기 때문에 희망사항으로 생각을 그렇게 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이 구간을 좀 뭔가 정부에서 지키려고 하는 움직임이 든다. 그런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일단 나스닥의 차트는 그렇고 비트코인을 한번 봐야겠죠. 비트코인 차트를 보면 이거는 비트코인이 아니고 이거 비트코인 차트네요. 비트코인은 좀 계속 지켜보다가 그때 나스닥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비트코인은 이 부분에 이탈하지 않고 계속 잘 버텨지는 움직임을 받아서 여기서 이렇게 W자를 그릴 때 여기서 그냥 올라타 버렸습니다. 올라타가지고 여기서 일단 이런 부분에서 익절을 1차적으로 했고 여기서 1차적으로 익절한 것 같아요. 여기서 이렇게 음봉을 그릴 때 이 부분에서 1차적으로 익절을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떨어지는 거를 한번 다시 조금 분할로 잡아가지고 지켜보다가 여기를 뚫을 때 불타기를 했습니다. 불타기를 했고 왜냐면은 이게 지금 비트코인 차트는 이게 단기적으로 반등할 확률이 매우 높다. 지난번에 그 영상 찍을 때도 제가 이 부분의 이탈은 웬만하면 나오기가 힘들다 라고 여러가지 이유들을 설명을 드렸었는데 지금 정확하게 이 위치에 맞아가지고 이번에 저점이 형성이 됐거든요.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 이 부분이 뚫리기 힘든 이유가 지금 차트의 고점에서 이전 저점을 이렇게 보면은 이 부분에 강한 저항 라인이 있어요. 하지만 이 부분에 이탈이 나왔습니다. 이탈이 나오면 여기서 반등을 하더라도 다시 되돌아오죠. 이걸로 지금 여기서부터 계산을 하게 되면 비트코인이 여기까지 떨어져야 되거든요.
여기까지 떨어져야 돼요. 900달러, 9,700달러. 만약 이번 저점이 이탈을 하게 된다면 9,700달러까지의 이탈도 생각을 해놔야겠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그래서 저는 당시에 비트코인을 굉장히 비관적으로 보고 있던 사람이라서 여기 뚫릴 때 숏에 따라 들어갔다가 여기서 1차적으로 입주를 하고 반등했을 때 여기서 숏을 탔다가 여기서 한번 죽었습니다. 그리고 돈을 다시 꺼내가지고 이 반등해줄 때 기회라고 생각해서 여기가 뚫릴 때 아마 숏을 따라 들어갔을 거예요. 그리고 죽었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비빌 때 입절을 하고 다시 여기가 다시 뚫렸을 때 따라 들어가서 이만큼의 수익을 그때 당시에 전부 먹었었습니다. 제가 이 구간에서 그때 당시에 제 개인 블로그에도 적어놨었는데 18,000에서 17,600 구간이 단기 바닥자리다. 하지만 이게 이 부분에서 반등을 시도를 하다가 다시 조정을 이어갈 수도 있다 라고 개인 블로그에 남겨놨었는데 그 근거가 이 캔들입니다. 이 캔들을 이렇게 이어보면 정확하게 이 부분에 저점이 나옵니다. 이 부분에 정확한 저점이 나오는데 이게 이 부분에서 이전 저점을 이탈을 하고 이 부분에 왔을 때 가격이 이만큼이지만 여기서도 보면 굉장히 신기하게 잘 맞아 떨어지죠. 코인이 이게 굉장히 좀 코인이 이 대칭 차트로 봤을 때 좀 굉장히 정직한 부분이 있습니다. 정직한 부분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아직 추가적인 하락을 염두를 좀 어느 정도는 하고 있어요. 뭐 내년쯤에나 아니면 이게 만약에 이 구간을 저점으로 잡고 계산을 하게 된다면 이 비트코인은 상장 폐지가 돼야 될 차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 구간을 저점으로 잡고 다음번에 만약에 하락을 한다면 이런 구간 이런 구간까지 하락을 미래에는 염두에 두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구간까지의 하락을 염두에 두고 지금 거래를 하고 있지만 그래서 무조건 상승한다, 무조건 상승을 무조건 한다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 얘가 지금 보면은 이 구간에 갭이 있어요. 조그만하게 갭이 있거든요. 갭이 있고 이거 상단에 아직 찍고 내려와야 될 자리들을 찍고 내려오질 못해가지고 뭐 대칭으로 보면 이런 구간까지의 상승도 예상을 해볼 수 있겠지만 이거는 얘도 대칭으로 보는 것도 확률적인 거라서
만약에 이게 진짜 대칭이 맞았다면 얘가 이렇게 뚫고 올라왔을 때 반대가 여기까지 이런 데까지 나왔어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이 전고점이 돌파됐다 라고 해서 이런 대칭 자리들이 나오는 게 아니라 참고로 그런 구간들까지 열어놓고 대응을 하는 겁니다. 그 구간까지의 하락과 그 구간까지 상승을 열어놓고 대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때 이 하락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락을 다 수익을 챙겼을 수 있었던 이유가 그런 부분 때문이었고, 그리고 그때는 비트코인에 좀 제가 제대로 분석을 해서 할 때가 아니어가지고 이게 이렇게 반등하는 이 차트에 제가 여기 이런 데서 숏을 다시 잡고, 왜냐면 이 대칭에 따라서 움직인다면 이 구간까지, 이런 구간까지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아직 하락이 끝나지 않았다 라고 생각을 해서 추가적으로 이런 구간에서 숏을 다시 잡았다가 이렇게 튕겨져 오르는 이 구간에서 전량 천상을 당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지금 차트를 좀 지켜보다가 이때부터 다시 시작을 해서 지금 거래를 이어가고 있는데, 저도 이제 좀 수익이 나면 좀 시대를 좀 빼놓고 그렇게 거래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한 번씩 이렇게 레버리지를 크게 쓸 때마다 사고가 한 번씩 터져가지고, 얘가 지금 여기 부분에서도 갭이 있어요. 이 부분에서 갭이 있고, 하단 부분에서 올라올 때는 이 큰 대세 상승을 할 때는 여기도 갭이 좀 있긴 하지만 갭을 거의 다 메꾸면서 올라왔거든요. 근데 지금 하락할 때는 중간중간에 이런 부분들의 갭이 있고, 여기 구간의 갭, 조금이지만 이런 부분에도 갭이 있습니다. 이 갭을 좀 무시하기가 힘들거든요. 갭이 있는 위치들을 체크를 해보면 이런 부분들까지의 갭이 있습니다. 물론 여기까지 상승을 다시 할지는 증시의 상황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상승을 할 때 이 한 군데 갭이 있는 것 같아요. 이 구간을 빼고는 나머지는 전부 갭을 채우면서 상승을 했었습니다. 일단 제가 발견한 갭은 하락 갭이 이 위치, 그리고 상승 갭들은 이 위치들에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던 대칭 자리, 차트를 일단 이렇게 해서 보면은 얘가 내려온 폭, 일단 갭도 상단에 이렇게 위치해 있고, 이 내려온 폭들을 한번 볼게요. 내려온 폭들을 봤을 때 지금 비트코인이 이렇게 한 번, 두 번 이렇게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크게 두 번의 하락을 했는데, 이 길이값을 제가 계산을 좀 해봤거든요. 구간이, 제가 나눠놨던 구간이 지금 잘 계산이 안 되는데 이 위치였던 것 같아요. 이 위치, 이 고점, 이 색을 좀 다른 색으로 표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치, 이 위치, 이렇게 하고 맞았나? 그때 계산을 해놨던 게 있었는데, 일단 이 구간을 나눠서 보면은 이게 정확하게 3등분이 되거든요. 이 위치였나? 정확하게 3등분이 되는 제가 그거를 발견을 했었어가지고 이렇게 보면 마이너스 2만 15,000 14,000 상단의 길이가 좀 크긴 한데 이렇게 지금 저는 박스권을 이렇게 3등분을 해서 보고 있습니다. 나중에 제가 다시 정확하게 수치를 좀 계산을 해가지고 영상에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이 위치를 보면 이게 저는 선물이든 현물이든 이렇게 3번의 하락을 굉장히 주목하는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위치가 단기적으로는 바닥이 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을 했으며, 그리고 이번에 이 구간에서 계속 내려오면 매수를 잡았습니다. 매수를 잡았고, 잡았다가 여기서 한번 크게 나갔어요. 크게 나갔다가 다시 이 구간에 돌파를 확인하고 매수를 잡아서 한번 입절을 했고, 그러고 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구간에서 돌파를 보고 입절을 했습니다. 지금 코인은 이렇게 둥글게 패턴을 말아 올리면서 상승하려는 흐름이 굉장히 강해 보입니다. 여기 1차적인 목표는 여기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2차적인 목표는 이 갭을 외우는 자리, 이런 자리들을 보고 있지만 상승을 하다가 이렇게 머리통을 일봉상에서 만들면서 이게 다시 하락을 한다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이 구간들에서는, 애매한 위치에서는 거래를 좀 자제를 하는 게 좋으니까, 이게 하락의 힘이 강하다면 이 저점을 깨고 내려오겠죠. 내려오더라도 이런 구간에서 한번 튕겨져 오를 수는 있지만 최종 목표치는 한 이런 자리나 하단에 갭이 있는 부분까지의 하락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머리가 있던 부분, 그리고 이 구간에 지지가 있던 이 부분이 굉장히 단단하기 때문에 제가 예전에 닥스 차트를 본 적이 있었는데, 닥스 차트와 현재 비트코인 차트가 굉장히 비슷해요. 그리고 닥스 차트를 보면은 이런 식으로 올라왔다가 이 부분을 돌파를 하고, 이렇게 닥스 차트도 이렇게 하락을 했었고, 이때가 아마 코로나 때였을 거예요. 코로나 때 이 부분에 지지를 받고 이렇게 다시 한번 큰 상승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여러가지 증시들의 차트와 함께 비교를 해봤을 때 이렇게 큰 상승을 했고, 이 바닥에서 긴 기간 횡보를 하면서 이렇게 W자로 이렇게 그렸던 이 상단 부분은 다시 한번 뚫고 내려오더라도 긴 횡보를 보이거나, 아니면 다시 한번 큰 상승이 이어지는 모습을 자주 봐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아까의 대칭값이나 그리고 여러 가지들로 봤을 때 이 부분이 단기적인 저점이 될 수 있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변 지인들한테도 좀 코인의 현물을 이 구간에 이렇게 벅벅 기고 있을 때 여기서 현물을 좀 사두라고 했었는데 사둔 친구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현물을 좀 못 샀습니다. 현금이 없어가지고 못 사고 지금 선물을 하다가 이때 선물을 하지 말고 현물 계좌로 돈을 좀 옮겨서 할 걸 그랬나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때 제가 잠깐 가지고 있던 코인이 도지코인 그리고 웨이브 그리고 골렘 이더리움 클래식 이더리움 그리고 비트코인 이렇게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보니까 저는 조금 수익을 내고 다 팔았는데 그게 굉장히 많이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왜냐면 선물 계좌로 좀 이때 털려가지고 선물 계좌로 돈을 좀 옮기려고 다 팔고 리플만 하나 그냥 어차피 코인 옮기는 용도로 사용을 하면서 리플도 그때 당시에 많이 급등을 하긴 했지만 비트코인과 여러 증시들이 상승세로 전환된다면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다 생각해서 리플로 지갑 이동을 하고 나머지는 그냥 들고 있습니다. 거래하기 귀찮아가지고 현물은 그냥 들고 있는데 이 구간이 오면 이 구간이 돌파가 되면 증시도 아마 비트코인 뿐만 아니라 전 세계 증시가 장기 하락, 장기 침체로 넘어갈 수 있다. 하지만 증시가 지금 코스피도 보면 요즘에 굉장히 강력하죠. 강력하고 지난 영상에서도 제가 이 부분부터 분할로 레버리지와 현물을 매수를 한다고 했는데 이 부분 정도에서 반입절을 하고 반입절을 이 박스 공간에서 반입절을 하고 그리고 이때 이때 60선에 이렇게 닿을 때 들고 있던 종목 중에 네이버 빼고 다 지금 거의 다 물량을 정리를 하고 네이버는 이때 개파락할 때 네이버만 다시 샀습니다. 네이버만 다시 샀고 지금 조금 수익이 나고 있는 상태인데 현재 지금 우리나라 증시도 이대로 만약에 추가적인 상승을 해준다면 이런 부분까지 다시 한번 부딪혀줄 수 있어요. 다시 부딪혀줄 수는 있지만 얘가 올라온 모양이 역배열로 올라온 차트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 닿게 되더라도 다시 한번 이 부분의 지지를 확인하고 역헤드 숄더로 반등을 하거나 아니면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얘가 여기서 저항을 받고 이렇게 조금 박스권을 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천천히 상승하는 모습이 장기적으로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얘가 이렇게 지금 내려오면서 이렇게 추세선을 이렇게 그리고 있는데 이게 가만히 보면 자세히 봐보면 이 추세선을 볼 때도 처음에 이렇게 강력했던 추세선이죠. 이 상승하는 차트들의 특징은 이 추세선이 점점 이렇게 안쪽으로 돌아가면서 얘가 이런 데를 이렇게 막고 이렇게 돌아가는 게 아니라 긴 장기 추세에서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말리면서 이렇게 상승을 하는 모습이 굉장히 좋은 차트입니다. 하락을 할 때도 이 하락도 자세히 보면
이렇게 동그랗게 말려가지고 추세선이 이렇게 동그랗게 이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런 식으로 말아 올리죠. 그렇기 때문에 얘도 여기서 급등을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말아 올리는 그런 차트의 모습이 나오는 게 좀 더 긍정적일 것 같다 라고 예상을 하기 때문에 얘가 여기서 이렇게 받고 이렇게 기다가 추가적인 하락이 개인적으로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증시가 지금 작년 10월부터 작년 7월이네요. 작년 7월에 고점을 만들고 이렇게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하락을 해서 지금 저점에서 지속적으로 이렇게 상승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얘가 만약에 이번에 여기서는 저점을 이탈하는 움직임이 나왔지만 이번에 다시 이렇게 내려와 준다면 저점을 이탈을 하더라도 이런 부분에서 세게 걸릴 수가 있겠죠. 이렇게 증시가 이렇게 동그랗게 말린다고 가정을 했을 때. 하지만 그렇게 되면 많은 개인들이 다칠 수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증시가 이대로 좀 우상향을 해줘서 저도 돈 벌고 현물로 돈 벌고 많은 사람들이 돈 벌 수 있는 그런 시장이 빨리 찾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다행인 점은 이 구간이 깨지고 나서부터 이렇게 상승세가 점점 강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반발 매수세가 굉장히 강해지고 있고 공매도들이나 그리고 숏을 쳤던 사람들이 코퍼스를 쳤던 사람들이 수익 실현을 해 나가는 구간으로 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수익 실현을 해 나가는 구간이고 현재 이 차트를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지금 2500 밑에서부터는 단기적으로 상승의 힘이 강하다. 그렇기 때문에 왜냐면은 지난 10년간의 박스권 위에 지금 놓여져 있는 상태고 이미 코로나 때 이 빔으로 증시가 한 단계 이제 레벨업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 10년간의 박스권을 뚫고 다시 이 하단까지 내려갈 확률보다는 현재 구간에서 박스를 그리더라도 이런 식으로 박스를 그리거나 아니면 뭐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박스를 그릴 확률이 매우 크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상승을 하더라도 이렇게 머리통을 만들었던 구간은 한번 진입을 하게 되면 여기서 한번 이렇게 또 급락을 해야 되거든요. 이런 자리를 맞으면 급락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얘도 지금 차트를 거꾸로 놓고 보면 얘가 이런 식으로 M자형을 그렸죠. 그러니까 얘가 하락을 하다가 거꾸로 보면 상승을 하다가 이런 부분에 맞아서 이렇게 다시 한번 이렇게 하락을 해주고 이 부분의 저항을 확인을 하고 다시 이 mid라인을 넘긴 그런 형태의 차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만약에 다시 들어오게 된다면 숏을 코퍼스를 살 좋은 기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코퍼스를 한번 이 부분에서 사보고 여기서 만약에 이렇게 한 번에 빠지지 않고 여기서 막 이렇게 M자를 그리다가 이렇게 위로 쏴버린다 그러면은 이때 박스권을 그리는 모습을 보고 여기서 매수 매도를 반복을 하다가 이 박스권을 이탈할 때 전량 손절을 하는 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이게 위에서 이렇게 맞고 여기서 박스권을 그리다가 위에서 맞고 이렇게 다시 떨어지더라도 이때는 손절을 하는 게 낫습니다. 손절을 하는 게 낫고 이게 다시 진입을 할 때나 아니면 이 구간을 이탈을 할 때 그때 따라 들어가는 게 맞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는 코스피가 지금 주봉상으로는 캔들이 하나밖에 없어요. 이렇게 그 밑에 바닥이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예, 그리고 지금 기가 막히게 21선에 닿았죠. 21선에 닿았기 때문에 얘가 내려와서 코인처럼 이렇게 저점을 만들고 나서 이렇게 상승을 하는 모습이 나와주는 모습이 좋을 것 같아 보입니다. 이런 V자 반등은 굉장히 나오기가 힘들거든요. 지금 과거 차트를 보더라도 이런 식으로 저점에서 모양을 만들고 나서 상승을 해주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이런 데를 보더라도 V자 반등이 안 나오는 건 아닌데, 이게 V자 반등이 나오고 나면 지금 이 구간에서 V자 반등이 나왔지만 다시 이렇게 회귀를 해서 이 구간의 지지를 확인하러 오죠. 그리고 고점을 넘기더라도 다시 한번 내려오면서 이 구간의 지지가 약하기 때문에 무너지게 되면 이렇게 크게 무너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게 지지가 단단한 구간은 무너지게 되더라도 이 구간을 쉽게 돌파하지 못합니다. 이 구간처럼. 다행히 얘가 있어서 이 지지라인이 굉장히 강력한 이 매물대가 있어서 이 구간을 이탈을 하더라도 이 구간 이 위에서 이렇게 놓을 확률이 매우 높고, 그리고 이 구간 아래로는 내려올 확률이 쉽지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쉽지가 않아 보입니다. 이렇게 크게 만들고 이렇게 돌아와야 되는데, 차트상으로 이렇게 온다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만약에 내려온다면 쌍봉을 만들고 이렇게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미래에는 이거가 뚫릴 수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오게 된다면 진짜 나락으로 갈 수 있겠지만, 일단 하락을 하더라도 이 구간에서 이 구간까지의 반등을 예상을 하고 있으며, 코로나 이전에 2604 이 부분 위에서는 하방 배팅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구간 위에서는 숏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상이 무척 길어졌는데 차트 분석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좋은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